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277강이고요. 276강에 이어서 독기 근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기 근자는 우리가 276강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온 모양은 독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통나무에 해당이 된다. 통나무는 도끼로 빠개죠. 그래서 도끼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고기를 살 때 한 근, 두 근 하듯이 무게의 단위로도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맹세하다 서,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바탕 성질 질입니다. 자, 맹세하다 서 글자를 잘 보면 꺾다 절자와 말 언자의 합자인데요. 꺾다 절. 꺾다 절은 우리가 바로 앞에 276강, 지금 277강이니까 바로 앞강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손을 꺾는다. 자, 손에 든 도끼로 나무를 꺾어 넘기듯이 손을 꺾었다. 손으로 도끼를 들고 나무를 꺾었다. 그런 의미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꺾어. 손을 꺾고서 무엇을 한다? 말을 한다. 우리가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대표, 남녀 대표가 무대에 올라와서 손을 꺾은 다음에 선서 하고 어떤 맹세를 하죠. 뭔가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맹세의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꺾다 절, 절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무엇으로 변했다? 서로 변했다. 그래서 음은 꺾다 절에서 서로 변한 것이고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말한다. 어떤 말, 맹세한다. 그래서 선서라는 단어와 서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밑에 바탕 성질질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 도끼 근자 두 개에 조개패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도끼로 조개. 조개는 돈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끼로 돈을 만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어원을 보면 도끼를 맡기고 돈을 빌린다. 옛날에는 도끼라는 건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죠. 쇠로 만든 물건들은 옛날에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나무를 자르는 도끼는 나무꾼에게는 사업으로 치면 밑바탕이 되는 자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는 돈, 자본 이런 의미로 옛날에는 사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이라는 의미로 발전하였고요. 밑바탕이 된다, 타고난 성질이 된다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도끼와 조개패가 만나서 바탕이 되는 거, 성질이 되는 거. 그래서 음은 질이라는 음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탕, 성질, 질이고요.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물질, 그리고 품질 이런 단어가 있고요. 이 글자에는 간체자가 있는데요. 간체자는 조개패만 보통의 경우라면 조개패만 안쪽을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간체로 만들면 끝날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자, 도끼 근자 두 개를 하나로 바꾼 유사한 형태. 여기까지만 본다면 아마도 도끼 근자와 유사하게 보이죠. 하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변형된 형태로 지금의 이 모양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이렇게까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조개패의 간체 부분과 똑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맹세하다서 바탕 성질 질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배다 참, 그리고 잠깐 잠입니다. 자, 배다 참, 무언가를 벤다는 것인데요. 벨 수 있는 것, 날이 붙어 있는 날카로운 것은 도끼라는 것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고요. 도끼에서 베었다. 자, 그리고 수레가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차명에 처한다. 차명이라는 건 자른다는 거죠. 자, 몸을 자르는 형보고 차명이라고 합니다. 목을 자를 수도 있지만 팔과 다리를 자를 수도 있는 무서운 형벌인데요. 옛날에는 무섭게 죽이기 위해서 수레 4개에 송아지로 수레 4군데를 끌고 손과 발을 묶어서 잡아다녀서 사람을 찢어 죽이는 그런 무서운 중죄를 지은 사람에게
임금을 해치려고 하는 등의 중죄를 지은 사람을 깨끗하게 죽이지 않고 공포감을 주어서 죽였던 그런 형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레네개는 손발을 묶어서 사방으로 잡아당겨서 찢어 죽인다. 그런 의미에서 왔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술의 차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이라는 음은 어디서 왔다? 술에서 왔다. 벤다는 건 어디서 왔다? 도끼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는 참수나 또는 참신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다. 기존 것을 깬다. 그런 의미죠.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는 술의 차의 부분만 이렇게 간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잠깐 잠인데요. 방금 위에서 배웠던 자, 배다 참. 참이 세월이 지나면서 무엇으로 바뀌었다? 참은 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잠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죠. 그래서 잠깐만 하고 시간의 개념일 때 관련된 것은 해일입니다. 해라는 것은 한번 뜨고 내리면 하루가 지나가죠. 그래서 한문에서 해일자는 시간의 개념으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요. 간체는 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레차 부분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잠시 이런 단어가 있고요. 여기서는 배다참, 잠깐 잠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스며들다 점, 그리고 부끄럽다 참입니다. 자, 배다 참. 우리가 바로 앞 강의에서 배웠죠? 배다 참. 자, 참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뭐가 되었다? 점이 되었다. 자,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물수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어떻게 된다? 스며든다. 우리가 촉촉하니 젖죠? 스며들죠? 자, 그래서 단어에서는 점점, 점차 뭐뭐 한다. 간체는 마찬가지로 배다 참자 부분에서 수레차 부분만 간체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부끄럽다 참. 이 글자의 음은 자, 배다 참이 그대로 음이 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자, 마음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느낌이 든다? 부끄러운 느낌이 든다. 부끄러운 느낌이 든다. 간체는 아래로 갔던 이 마음심이 이렇게 서 있는 형태, 왼쪽으로 붙는 형태의 마음심으로 이동을 하고 또 하나 가운데에 이 수레차 부분이 이렇게 간체로 변형된 형태가 전체적인 간체의 모양을 띱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며들다 점, 부끄럽다 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77강에서 도끼, 근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